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뜨거운 햇살 아래 전통시장의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35세. 식품 유통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인으로 늘 새로운 상품을 찾아 시장을 누비는 것이 일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작은 만남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에서 온 작은 검은색 종이 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식품 유통업을 하고 있어요. 5년 전 그날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해요. 평소처럼 현지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상품을 찾고 있었는데 한 작은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게 주인이 자녀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잘 먹는 거예요. 평소 밥을 잘 안 먹던 아이들이 검은색 종이 같은 걸 밥 위에 올려주니까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겨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죠.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김이라는 이름을. 가격을 들어보니 현지 음식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었어요. 하지만 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이건 마법 같은 음식이야. 아이들이 밥을 정말 잘 먹게 해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한 포 사서 집에 가져갔어요. 제 아이들에게도 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평소 편식하던 아이들이 김을 올린 밥은 정말 잘 먹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검은 종이가 어떻게 세계인의 밥상을 바꾸는 걸까?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질문이 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고 한국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알면 알수록 놀라웠습니다. 김이 단순한 바다 채소가 아니라 엄청난 영양소를 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김을 먹어왔다는 역사까지. 더욱 놀라운 건 요즘 전 세계적으로 김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김도 주목받게 된 거죠. 김에 대해 조사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김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상품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이 김을 검은 반도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반도체처럼 작지만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이니까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김 수출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2020년에 6억 달러를 넘어섰고 2025년에도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더 놀라운 건 김이 수출되는 국가들이었어요. 미국, 일본, 중국, 태국, 러시아, 네덜란드까지.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산 김을 찾고 있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김이 건강 간식으로 인기가 정말 높다고 하더라고요. 할리우드 스타들도 김을 즐겨 먹는다는 뉴스도 봤어요. 제가 사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일부 한국 음식을 아는 사람들만 찾았는데 점점 현지 사람들도 김의 맛과 영양을 알게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들 건강 간식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것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연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김이 그 중심에 서게 된 거죠.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세계에 얼마나 잘 알리고 있는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김에 대해 더 알아보던 중에 한국의 한 대기업을 알게 됐어요. 바로 대상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김을 수출하는 회사 중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정말 대단한 회사더라고요. 대상은 단순히 김을 사다가 파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직접 전라남도 고흥에서 김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양식장이 아니라 육상 양식장이에요. 바다가 아닌 땅에서 김을 기르는 거였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김을 바다가 아닌 곳에서도 기를 수 있다니. 더 놀라운 건 이 육상 양식장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면서였어요. 바다에서 김을 기르다 보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태풍이나 적조 현상, 수온 변화 같은 것들 때문에 김의 품질이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육상 양식장에서는 이런 모든 조건을 통제할 수 있어요. 수온, 영양분, 빛의 양까지 모든 걸 최적의 상태로 맞춰서 최고 품질의 김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서 정말 감탄했어요. 이래서 한국 기업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자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니까 전 세계 어디서든 일정한 품질의 김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대상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면서 저는 단순히 김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이 회사와 함께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철학과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면 믿고 함께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섰거든요. 대상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더욱 놀라운 기술을 알게 됐어요. 바로 반폐쇄형 부착식 양식 기술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름만 들어서는 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는 정말 감탄했어요. 기존의 김 양식은 바다에 그물을 펼쳐놓고 김을 기르는 방식이었어요. 자연스럽긴 하지만 바다 환경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죠. 수온이 갑자기 변하거나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김의 품질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오면 양식장 전체가 피해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반폐쇄형 부착식은 달랐어요. 바다의 자연 조건은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외부의 나쁜 영향은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마치 김을 위한 특별한 보호막을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자연의 좋은 부분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죠. 특히 놀라운 건 이 기술이 환경을 고려해서 개발됐다는 점이에요. 기후 변화로 바다 환경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잖아요. 수온 상승, 해양 오염, 이상 기후 현상들이 김 양식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 기술을 사용하면 이런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또한 이 방식은 바다 생태계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요. 기존의 대규모 양식장이 바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생산성은 오히려 높일 수 있거든요. 정말 똑똑한 아이디어죠? 환경도 보호하고 품질도 좋게 하고 생산량도 늘리고 일석삼조인 거예요. 이 기술을 개발한 한국의 연구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많이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더 좋은 김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대상과 함께 일을 하면서 한국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대단했어요. 제가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만 연간 800톤의 김을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800톤이면 정말 엄청난 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인도네시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베트남에서도 연간 700톤을 생산하고 있었고,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김 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이 모든 생산량이 현지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정도라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대상의 김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산 김이라고 하면 현지 사람들이 낯설어했어요. 우리나라에도 해조류 요리는 있지만 김처럼 얇게 말린 것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김의 맛과 영양가를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김이 정말 인기가 높아졌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밀레니얼 세대와 지세대들이 김을 슈퍼푸드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면서도 칼로리는 낮고 맛도 좋으니까 완벽한 간식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김이 현지 음식 문화와도 잘 어우러졌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한국식으로 밥에 올려 먹거나 그대로 간식으로 먹었는데 점점 현지식으로 응용한 요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김을 현지 향신료와 함께 볶아 먹거나 국수에 넣어 먹는 식으로요. 이렇게 김이 단순한 수출품을 넘어서 현지 식문화의 일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김이 정말 세계인의 건강 간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2023년에 대상이 해조류 연구센터를 설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김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도 계속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연구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알게 되면서 더욱 감탄했어요. 단순히 김의 품질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각 지역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매콤한 맛을 좋아하니까 칠리 맛김을 개발한다든지, 일본 시장을 위해서는 더 부드러운 식감의 김을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또 김의 영양 성분을 더욱 높이는 연구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조건에서 기르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는지, 비타민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함유시킬 수 있는지 같은 연구들 말이에요. 이런 연구들 덕분에 시중에 나오는 김의 품질이 계속 좋아지고 있었어요. 품질 관리 시스템도 정말 철저했어요.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각 단계마다 엄격한 검사를 거쳐요. 중금속 검사, 미생물 검사, 영양성분 분석까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의 김을 먹을 때마다 안심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이 연구센터가 지속 가능한 김양식을 위한 연구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 기술,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산 방법, 바다 생태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단순히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와 혁신으로 세계를 선도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런 자세야말로 한국이 김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대상과 함께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먼저 제 가족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김을 매일 먹다 보니 아이들의 면역력이 강해졌고 편식하던 습관도 많이 개선됐어요. 특히 큰아이가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김을 꾸준히 먹은 후로는 증상이 많이 완화됐어요. 물론 김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사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뒀어요. 처음에는 작은 가게 몇 곳에만 납품하던 것이 이제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 김을 공급하고 있어요.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인생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김을 통해 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판매하는 김을 먹고 건강해진 아이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가족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거든요. 그리고 김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어요. 한국의 기술력, 한국 사람들의 근면함, 품질에 대한 철저함,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무엇보다 김을 단순히 음식이 아닌 희망의 매개체로 느끼게 됐어요. 저에게는 성공의 기회를, 제 가족에게는 건강을, 제 고객들에게는 맛있는 식사를 가져다 준 김. 이 작은 검은 종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거든요. 한국에 대한 고마움도 정말 컸어요. 한국이 이런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전 세계와 공유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정말 꿈 같아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김과의 인연이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기회가 되어서 한국을 직접 방문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전남 고흥의 김양식장을 직접 보고 왔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바다 위에 펼쳐진 김양식장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삼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국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바다에서 자란 김이 지구 반대편 인도네시아까지 와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니 정말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도 많이 배웠어요. 일에 대한 열정, 품질에 대한 고집,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김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대상 연구센터의 연구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놀랐어요. 김 하나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건강에 좋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지구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좋은 김을 생산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셨어요. 지금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김 사업을 하면서 한국의 홍보대사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을 통해 한국의 우수함을 현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비록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지만 한국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거든요. 마지막으로 한국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검은 종이 한 장이 세상을 바꾸고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이 말이 제 진심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김의 좋음을 알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김 정말로 세계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작은 일부가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